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부양, 업, 부양 어금이다. 양을 부추겨서 높이고 음을 누르는 겁니다. 그 사고방식은 이제 한동안의 그 어떤 신분사회 구조를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것을 보는 공정한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부양 어금에도 어느 정도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양을 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나 어떤 경우에도 그건 그 시대의 어떤 필수적인 산미였을지 몰라요. 양을 드러내고 자꾸 높이지 않으면은 그 조직 전체가 살아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계속 띄워주고 그에게 공도 몰아주고 조그만 회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회사 사람이 전부 잘라버리면 오히려 회사 망합니다. 그런 회사, 잘라서 망하는 회사 많습니다. 잘라서 망하는 집안 식구 다 잘라서 망하는 집안도 있고 어떤 회사 밑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몰아줍니다. 그 사람이 막 빚을 냅니다. 사회적으로 빚을 내고 밖으로 빚을 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업 전체가 살고 관심을 끌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 전체가 전략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거기에서는 양은 뭐고 음은 뭐겠어요? 양은 드러나는 사람이 양입니다. 지도자. 그 밑에서 떠받들고 해주는 사람들이 음입니다. 이런 관계. 가정이라는 것이 참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가정은 여건 굉장히 셉니다. 원래 우리가 뒤진 것 같지만요. 여권하면 한국입니다. 사실은. 우선 보세요. 성 가지고 가는 여자 시집 갈 때 성 그대로 가져가는 나라 별로 있는 줄 아세요? 성 가지고 못 가요. 외국 여자들은 시집 가면 성도 변해 뿌려요. 성도 팽개치고 가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내외를 분명히 했잖아요. 부부유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외를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양반 집안에서는 남편이 집안 어떤 경제 문제나 사소한 일에 간섭하는 거 아주 금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광열쇠를 딱 차고 있다가 쥐고 있다가 며느리 좀 구박할 만큼 구박했다 싶으면 큰 며느리한테 광열쇠 딱 전해줍니다. 여자들의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사임당 분재기 보세요. 사임당 집안에서 여자 딸들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나눠준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이조 초기만 해도 외손 봉사가 가능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은 딸 자식 외손자가 제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여건이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공처가 많았죠. 그 엄하던 시절에도 꽤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인데도 그냥 부인한테 꼼짝 못해서 뭐 쥐어 지내고 한 그런 남자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 성함은 잊었네요. 저는 이렇게 사람은 이름은 잘 잊어버려요. 어떤 부인 그 대갓집 이제 혼사가 말이 오가는데 그 여자가 엄청나게 드세기로 유명한 여자예요. 처녀 때부터 아주 성질이. 이 남편이 그 여자한테 장가 들으면 평생을 쥐어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꾀를 내죠. 첫날 밤에 그 여자에게 잠든 신부가 워낙 옛날은 결혼식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 쪽두리 쓰고 하루 종일 그러면 완전히 녹아 떨어지죠. 이부자리 속에다 똥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 똥을 쌌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말 안 하기로 이제 약조를 하죠. 그 여자가 성질을 부리려고 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냥 여자가 성질이 팍 죽어가지고 한평생을 꼼짝을 못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환갑된가 이제 앵간히 됐다 싶어서 웃으면서 그 얘기를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냥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성질이 한 번에 폭발해가지고 남편 수염을 확 잡아채가지고 그냥 이 양반이 아마 그때 판성가 뭐 꽤 높은 벼슬 하고 있었는데 조정에 나갔는데 수염이 몽땅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 임금이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할 수 없이 힐직고를 했죠. 그랬더니 임금이 그냥 발현대로 한 듯이 하면서 그런 저 못된 아낙네가 있나 그러면서 그 사약을 내린다고. 그 사약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이 여장부예요. 내가 잘못했지. 남편 수염을 뽑았으니. 그러면서 껐떡 뻔하고 뭐 비통하다는 기색도 없이 사약 사발 그냥 꿀꺽꿀꺽 다 마셔버리더래요. 근데 임금도 장난을 쳤대요. 거기
보약이 들어있었답니다. 거기에. 그랬다는 얘기가 그 야담책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그 야담책이 있듯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여권 세고 여자들 당당한 여장부들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 내외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 음양을 나누는 거죠. 음과 양의 역할을 나눈다는 것이 분명하게 어떤 차별의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우월한 쪽으로 형세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쪽이 쓸데없이 피해를 당하고 하는 그런 양상들을 빚는 게 우리 인간의 병이죠. 욕심이 났으면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배자층에 있는 사람과 피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민중과의 이런 관계도 역시 그 어떤 상보적인 관계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인데 그것을 잊었을 때 음과 양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도리가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양은 차별의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다. 하늘과 땅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바로 봄으로써 우리 현실과 사회를 보는 어떤 새로운 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